좁은 문을 통해 본 현대적 의미. 50 넘어 좁은 문 앞에 선 남자. 쉰이 넘은 나이에 좁은 문을 다시 읽는다는 것은 묘한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젊은 시절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알리사의 극단적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왜 죄악인가? 종교적 완벽성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인생의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바라보는 알리사의 모습은 다르게 다가온다. 그녀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선택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적 기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완벽을 향한 의지, 타락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수치심 같은 것들 말이다. 행정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나 역시 일종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 애써왔던 것 같다. 공정거래와 하도급, 산업재해,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다루면서 늘 완벽을 추구해왔다.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때로는 거대한 기업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름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도 많았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즐거움,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따뜻함까지도. 현대사회의 알리사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알리사들이 존재한다. 완벽한 성과를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는 직장인,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다 현실의 사랑을 놓치는 연인들. 이들 모두는 알리사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열망과 현실적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전자를 선택해 후자를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 속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성공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개인의 행복은 뒤로 미루고 관계는 수단화되며 인간다운 삶은 사치로 여겨진다. 나 역시 이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최근 들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소통의 부재가 만든 비극. 좁은 문의 가장 아픈 지점은 제롬과 알리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진정한 소통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신념과 이상에 갇혀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분쟁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그 근본에는 소통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자주 발견한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오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신, 행정심판에서 행정청과 민원인 간의 입장 차이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시절의 확신들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명확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을 야기했는지도 깨닫게 된다. 알리사처럼 완벽한 선을 추구하려 했던 젊은 시절의 나 자신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다. 희생의 무의미함과 진정한 선. 알리사의 희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제롬은 평생 그녀를 그리워하며 고통받고 줄리에트는 언니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택하며 알리사 자신은 죽음에 이른다. 이는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올바른 희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지만 정작 가족은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직을 위한다며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지만 그것이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자주 목격한다. 진정한 선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행정사로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장 만족스러웠던 사건들은 모든 당사자가 어느 정도씩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을 때였다. 한쪽의 완벽한 승리보다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 그것이 현실에서의 지혜이자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극단적 이상주의의 함정. 알리사의 비극은
극단적 이상주의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완벽한 순결, 완벽한 신앙,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다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거나, 완벽한 전문가가 되려다 인간적 매력을 잃어버리거나, 완벽한 성공을 꿈꾸다 현실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는 경우들 말이다. 쉰을 넘긴 지금 나는 적당함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다. 모든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80%의 성과로 만족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체력의 한계에서 오는 타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젊은 시절보다는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 시간의 무게와 기회비용. 중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실감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유한함이다. 알리사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완벽성은 결국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모하고 말았다. 제롬 역시 그녀를 기다리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여기에 행복을 미루며 언젠가 올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지만, 그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행정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나 역시 비슷한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 사건만 끝나면, 조금 더 안정되면 같은 말들을 얼마나 자주 했던가.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자랐고 부모님은 늙으셨고 친구들과는 멀어졌다. 물론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소중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적 좁은 문들. 오늘날 우리가 통과하려는 좁은 문들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경제적 성공, 사회적 인정, 완벽한 스펙,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등 이런 목표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년 남성으로서 느끼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남성상과 내면의 욕구 사이의 괴리감, 가장으로서의 책임, 전문가로서의 의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느라 정작 나라는 개인의 욕구와 감정은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사의 고뇌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관계의 재정의. 좁은 문이 현대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관계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이다. 알리사와 제롬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그들이 사랑을 너무 이상화했기 때문이다. 현실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으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적인 관계를 꿈꿨지만,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 완벽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행정사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의뢰인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때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인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열린 문을 향하여.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10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완벽을 추구하다 현실의 행복을 놓치는 인간의 모습, 소통의 부재로 인한 관계의 파괴, 극단적 이상주의가 가져오는 비극적 결말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이다. 쉰을 넘긴 나이에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내리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점이다. 알리사처럼 좁은 문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때로는 넓은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로서, 중년 남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관계들, 최고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의 소소한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이다.
좁은 문의 또 다른 의미는 선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구별해내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에게 그 좁은 문은 더 이상 완벽성을 향한 고행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현명한 선택의 문이다.